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아주 상큼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별 다른 증세는 없는데 손이 저리다, 발이 저리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손발 저림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공부하면서 느낀 게 손발 저린 것도 그 손이 저리다, 발이 저리다, 이런 단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우리 그, 의학적으로 핵심 축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복합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손발 저리는데도 5가지 핵심 원인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첫째는 우선 말초신경이 산소 공급이 부족한 거죠. 말초신경이. 그건 허혈, 즉 조직이나 신체 조직이나 장기에 혈액 공급이 절대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 허혈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으로 세포가 기능 장애나 이렇게 세포가 괴사를 일으키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일단 말초신경에 산소가 부족하면 신경 조직의 저산소증으로 이 손발이 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미세혈관이 막혔을 때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손발이 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만성염증, 즉 과활성, 염증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그 염증에 대응해서 면역세포들을 계속 작용하다가 이제 계속 그게 과한 상태가 되면 자기, 자기 세포를, 건강한 세포까지 공격하는 이런 자가 면역 현상이라든가 이렇게 면역 과활성으로 신경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손발이 저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체온이죠. 체온이 저하되면, 체온이 저하되면 일단 말초 신경 속으로 혈액 공급도 덜 되고 산소 영양소도 덜 공급되지만 이 체온이 저하되면 신경이 전하, 전기를 타고 이렇게 흐르는데 그 신경의 전도 속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역시 우리 몸이 음전화, 양전화로 이렇게 전기 회로인데 양전화가 과잉으로 축적됐을 때 이렇게 손발 저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말초신경 산소 부족, 또 미세혈관의 막힘, 그다음에 만성 염증, 체온 저하, 전기적 불균형 이런 것들이 합해서 나타나는 그 손발 저림 현상이에요. 네. 깜짝 놀랐어요. 손발 저린 것도 이렇게 다양한 어, 현상이 나타난 결과가 손발 저림이구나. 일단 첫째로 말초신경 산소 부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신경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에요. 뇌신경, 특히 산소를 많이 사용하죠. 그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미세혈관이 막히면 신경은 즉시 기능 저하를 겪습니다. 그래서 찌릿한 감각이라든가 타는 듯한 느낌. 그리고 또 감각이 둔해진다든가 그래서 무감각증 이런 것들은 다 신경에 산소가 덜 공급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닥터 프렌드는 매트와 패드와 이불 베개 거기서 광물성 세라믹에서 24시간 산소가 방출되죠.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덮고 자면은 금방 찌릿찌릿한 게 없어졌다. 하루만 자고 나도 손발 저린 게 없어졌다. 이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혹시 말초신경이 산소 부족을 채워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세혈관, 막힘. 그럼 손가락, 발가락은 심장에서 되게 먼 곳에 위치하죠.
그래서 혈액을 쫙 공급해야 되는데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 이 말초혈관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죠.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미세혈관이 막힌다든가 혈액이 끈적끈적해다든가 그러면 신경세포의 산소 공급이 차단돼서 손발이 저림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성 염증. 그리고 면역의 과활성, 면역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염증은 신경을 직접 공격하는 위험한 요소예요. 그런데 자가 면역 염증과 그 미세 염증이 신경을 둘러싸면 신호 전달이 왜곡됩니다. 정확하게 그 가야 될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염증이 계속되면은 염증 세포를 물리치는 면역 세포들이 과하게 작용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이런 과활성, 면역 과활성이라 그러죠, 이것을.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초래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염증으로 인해서 증상이 지속적으로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라든가, 그리고 감각이 둔화된다든가, 통증이 악화된다든가, 이런 것은 다 만성 염증이. 그 만성 염증은 1, 2년 사이에 생긴 게 아니죠. 4년, 5년, 6년, 심지어 10년 이상 계속 됐을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손발이 저린 것은 지금 당장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렇게 만성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체온이 저하되면 당연히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 점도가 끈적끈적되고 그래서 1도씨만 체온이 내려가도 체온이 제대로 36.5도가 돼야 신경 전달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신경 전달이. 신경 전달하는데도 속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체 하부에서 일어났다든가 이런 거 뇌신경에 전달한다든가 뇌신경에서 명령 내리는 거 신체 하부에 각 기관에 어, 명령을 전달한다든가 이게 다 신경 신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신경 전달 속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1도씨만 떨어져도 15 내지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신호 전달 속도가 저하되고 그래서 36.5도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신경 신호 전달이 이렇게 정상화됩니다. 신경 전도, 신경이 전해지는 그 속도는 체온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결정돼요. 그래서 손발이 차갑고 저린 현상은 저체온과 또 혈류 장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게 우리 몸에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전기생리학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세포는 마이너스 70mV 음전하를 유지하고 있고 그 음전하와 양전하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면서 음이온 채널, 칼슘 채널, 또 나트륨 채널 이런 것들이 다 이온화돼서 움직이는 우리 몸은 하나의 전기 회로거든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이게 전기 생리학을 다루지 않지만 신경 자체가 전기 신호로 다 주고받고 이러기 때문에 신경은 본질적으로 전기 케이블입니다. 전기 신호죠. 전기 회로. 그래서 몸에 전기라는 건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몸의 균형은 뭐죠? 음전화, 세포막 안에는 음전화가 쫙 있고 세포 바깥에는 양전화가 있는 이게 세포 전기 균형인데 몸에 과잉으로 양전화가 쌓이면 양전화는 잡아다니는 거죠. 음전화는 밀어내는 거. 이렇게 과잉으로 양전화가 쌓이면 신경신호가 왜곡되고 염증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 이상하게 검사해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저려. 이런 것은 다 전기적 불균형으로 과잉 양전화로 인한 저림 현상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더 심해요. 그래서 과잉 양전의 축적의 결과인데, 음, 닥터 브랜드는 그라운딩 기법으로 땅에 지표면에 음전하로 덮인 지표면을 침구하고 연결해서 내가 자는 동안에 음전하가 공급돼서 이 과잉 양전하를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몸의 정기적 불균형을 균형 상태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절인 거는 금방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괜찮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손발 저림은 하나의 복합적인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몸의 환경병이라는 거죠. 단순한 신경질환이 아니라 그래서 전신 환경, 붕괴,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와 같이 신경 조직에 산소가 결핍되는 저산소, 그다음에 혈액의 점도가 끈적끈적해서 제대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끈끈한 혈액, 그리고 체온 저하로 인한 기능 저하, 신경 속도가 떨어지죠. 그죠? 저체온이면. 그리고 신경 전달 속도가 떨어지죠. 만성염증, 그리고 전기 불균형, 정기적 항상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닥터 브랜드에서는 이 5가지 오염을 제거해서 손발 저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5가지 오염 중에 첫 번째가 체온 상승, 저체온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성 오염을 제거하고, 세 번째는 전기적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고, 네 번째는 근육과 혈관을 이완시키고, 다섯 번째는 혈액을 깨끗이 하는 이런 게 5가지 오염을 제거하는 건데 첫 번째 저체온의 오염을 제거하는 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온이 낮으면 신경이 전달되는 속도가 늦어져요. 그래서 바이오세라믹 테크놀로지, 원적외선 테크놀로지 이런 걸 이용해서 천연, 천연, 천연 재료로 천연 자연의 재료로만 이용해서 체온 36.5도 유지 기술 를 해서 사람을 체온을 36.5도로 유지시켜서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세라믹과 원적외선으로 체온을 36.5도 유지하도록 만들어준 체온이 36.5도가 유지되면 우리 자율신경과 호르몬도 자연히 접지를 통해서 자연의 생체 리듬과 연결돼서 자율신경과 호르몬도 안정이 옵니다. 그리고 혈관이 확장되고 몸이 따뜻해지니까 그다음에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많아지고 혈액이 깨끗해지니까 산소 공급이 증가돼서 신경에 산소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저림이 감소되는 증상 개선을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염은 독성과 산화 오염을 제거하는 거예요. 혈액 속에 있는 독소들, 중금속 이런 산화 물질들은 신경을 직접 자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 닥터 브랜드는 그 자연 광물과 산소 파동 기술로 이렇게 독성 오염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독성 오염을 제거하면 그 염증이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게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피도 독성 오염을 다 제거하면 피도 깨끗해지고 산화한 물질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신경 기능이 정상화돼서 신경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저림 현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항상 몸에 우리가 전기기구를 많이 쓰고 컴퓨터 쓰고 뭐 전기 매트 쓰고 전기장판 쓰고 여러 가지 전자기구를 이용해서 몸을 뜨뜻하게 하고 겨울에는 특히 이렇기 때문에 몸에 힘으로 양전화가 축적돼요. 근데 이것을 닥터 브랜드는 그라운딩, 접지 기술하고 풀이, 광물질 이런 거를 이용해서 과잉 양전화를 제거해서 신경세포의 세포막과 세포 안에 그 막 전위를 안정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찌릿함이 소멸돼요. 그리고 통증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잠만 자면 정기적 균형이 회복되면서 신경이 안정되는 게 네, 닥터 브랜드 5대 오염 제거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근육 이완이거든요. 근육. 네, 근육 이완인데 근육 이완으로 인해서 근육이 늘어나니까 혈관도 근육이죠. 늘어나니까 그 안에 또 피를 깨끗이 하기 때문에 혈액의 점도가 개선돼서 닥터 브랜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 기능 그리고 적혈구 뭉침을 해소해요. 적혈구도 겉에 적혈구 표면에 양이온이 많으면 양이온을 잡아당기니까 피가 뭉치죠.
그래서 이거를 그라운딩 접지를 하면은 음이온으로 이게 뚝뚝 떨어뜨려 음이온은 밀어내니까 그래서 적혈구 뭉침을 해소하고 또 미세혈관이 늘어나서 혈류 순환을 회복해서 말초 신경 부위가 회복돼서 손끝이나 발끝에 손, 발이 저림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혈액에 산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적외선과 음이온 이런 시너지 효과로 적혈구 뭉침을 해소하고 미세 혈관을 개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자율신경 안정이에요. 그래서 닥터 브랜드는 그 부교감신경 낮에 긴장했을 때 과잉으로 교감신경이 과잉되면 긴장이고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이 빨리 뛰죠. 어? 그런 걸 닥터 브랜드는 땅과 접지를 해서 생체 리듬을 자연과 일치시켜서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원래 접지에는 자율신경과 호르몬을 안정시키는 그런 논문이 접지와 그라운딩에 대한 건 논문이 많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신경이 과흥분이 감소되고 통증 저림이 억제되고 또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 있으니까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그리고 자연 치유력이 수면 동안에 증진되는 것입니다. 즉,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화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왜 저린 거를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저린 게 낫지 않냐면 병원 치료는 약으로 일시적으로 차단을 해요. 신경 흐름을 차단은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 건 아니죠. 또 혈액순환제나 근육이완제 이런 걸 먹으면 순간적으로 확장되고 이완되지만 혈액이 끈끈한 거 이건 그대로 있지. 또 절인 거를 없애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 감각만 차단할 뿐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되죠. 또 염증 문제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면 일시적으로는 억제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테로이드 부작용 문제가 있죠. 이와 같이 병원 치료에서 신경약이나 혈액순환제나 진통제, 스테로이드 이런 거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증상을 눌러줄 수는 있지만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경회복에는 충분한 산소와 또 신경 전달을 최적화 신호를 주고받는 미네랄 환경, 그리고 적정 체온 36.5도를 유지하는, 그리고 혈류가 원활해야 되고 전기, 균형을 이루어서 신경세포의 막 전위가 정상화돼야 신경 회복에 필요한 5가지 환경이 완성돼야 다리 저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손저림, 팔저림, 다리저림 이런 것도 단순한 질환이 아니죠. 알고 보니까, 그죠? 그 닥터 브랜드를 덮으면 밤에 10시에 누워서 수면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제 체온이 36.5도로 상승되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근육이 확장되죠. 그리고 새벽 2시쯤 되면은 이제 그 전에도 계속 전기적 음전화가 땅에서 그라운딩으로 올라와서 정기적 균형이 이루어지고 염증 세포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새벽 4시쯤 되면 깊은 수면에 계속되면서 신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저린 증상이 줄어들고 상쾌한 기분에 일어나는 것. 즉, 수면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신경 회복 환경을 조성하는 게 닥터 브랜드의 작동 원리입니다. 실제 사용자들 보면 그 저림은 금방 없어져요. 보니까 아우 매 수십 년을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손발 저림이 잠만 잤더니 줄어들었다. 이런 체험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았는데 단 2주 만에 50% 이상 개선되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밤에 손이 저려서 발이 저려서 잠이 깼는데 아침에 뭐 잠을 계속 자고 손발 저림이 없더라. 그리고 발가락 끝에 저린 감각이 있었는데 걸을 때도 그 저린 감각이 없어져서 편안해졌다. 이렇게 수면 환경을 닥터 브랜드 밖으로 바꾸는 것만 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 브랜드는 약물이 아닌 수면 환경을 바꾸는 것.
그래서 증상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 매일, 반복하는 거. 그래서 닥터 브랜드는 단순한 침구가 아닙니다. 신경이 회복할 수 있는 산소, 체온, 혈류, 정기적 균형, 미네랄 환경, 이런 걸 제공해서 밤새도록 복원하는 의료, 의료라고 좀 그렇지만, 하긴 근육통 완화 의료기기로 저희도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일단 의료급 수면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발 저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신경 자체가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닥터 브랜드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네, 오늘 아침인데 음,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손발 저림에 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